자, D점으로 넘어갑시다. (138쪽) 자, 졸려도 조금만 더 하고, 어? 한 20분만 더 하고 싶어. 너무 길어? 자, 138쪽.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 구조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배우기 전에 변동대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이 거의 다 한자인데, 과학에서 한자하고 영어가 많아요. 변. 무슨 말이니? 변한다는 거죠. 동. 무슨 동작일까? 한자로? 쓸지는 몰라도. 움직일 동작. 너네 한자 배운 적 있어? 학교에서? 과목 중에 있잖아. 한 번씩 배울 텐데. 그래서 움직여 다니면서 변화가 있는 곳을 변동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책에는 몇 가지가 나왔을 거야. 거기 보면은 뭐 화산활동, 지진, 뭐 조산운동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변동대라 그러면 여기 얘기해요. 지진대하고 화산대. 요거를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조산운동이라고 나오는데 조산운동은 뭔지 알아? 조산운동. 예? 들어봤어? 조산운동. 이 뭐야 이거? 산을 만드는 운동이야. 조자가 만들 조자거든. 그래서 너네 예를 들어서 그 양쪽에 퇴적물들이 있어. 예? 흙덩어리가 있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너네 놀이터에서 모래 이렇게 쌓아준 다음에 갖다 모으면 어떻게 돼? 높아지잖아. 그래서 지구상의 퇴적물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 힘에 의해서 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가서 산이 이어지면 뭐라 그러지? 산맥이라 그러죠. 그런 산이나 산맥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너는 이 퇴적물들이 갖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 부딪히는 곳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생기겠죠. 뭐 지진, 화산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변동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얘기하는데, 그럼 지진대는 뭐니? 지진이 어떤 거야? 자주 발생하는 지역.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이거를 지진대라고 하고, 화산대는? 화산이 어떤 거야?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러니 어렵죠 아닌 거잖아. 지진대. 그럼 너는 지진하고 화산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무슨 에너지 때문에 생긴다 했어 아까?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알아둬야 돼요. 뭘 알아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요. 요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문제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강의실에 빔이 없으니까 너는 책으로 한번 보세요. 요 책, 요 밑에 세계 지도 하나 있지. 보이니? 거기 자세하게 보면은 파란색 점 찍혀 있는 곳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 빨간색 점 찍혀 있는 곳이 화산이 잘 터지는 화산대야. 근데 지금 파란 점하고 빨간 점이 거의 어때? 일치하지? 그치? 맞니? 예. 맞아? 대답 좀 해줘. 그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진 발생, 화산 발생하는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비슷할까?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왜 비슷할까? 이렇게 써주면 돼. 서술형 나오면. 또는 객관식 나올 때 요거 골라주면 돼요. 지진과 화산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거나 이런 거 골라주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판이 뭐예요? 이제 배울 거야 오늘. 봐봐. 지구가 있어요. 자, 지구에 핵이 있고 겉에 뭐 있니? 멘틀이 있죠. 그리고 겉에는 지각이 있죠. 지구 일부분을 본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껍데기가 이렇게 두꺼운 판같이 생겼대요. 여기 위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구의 겉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륙이나 해양의 이 겉부분 땅을 판이라고 해요. 판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 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해요. 판이 움직여. 얘가 왜 움직일까? 너네 그 직권의 특징점 할 때 배웠잖아. 멘트는 유동성 고체라 그래서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 멘틀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 멘틀 대류한다 그랬죠. 대류. 응? 그럼 얘가 움직여. 고체긴 고체인데 저기 멘틀 중간중간이 부분적으로 용융 녹아 있어가지고 이 고체가 움직여 다니는데 지금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럼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한 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 상승하면 어떻게 돼? 떠올라? 그럼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 밑에 멘틀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될까요? 멘틀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땅이 벌어지니까 갈라지겠죠.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지진과 화산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 너네 이게 움직인다 그래서 뭐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1년에 1cm 정도? 한 요 정도. 1년에 1cm 정도니까 사람이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멘틀이 이렇게 가라앉는 부분. 부딪혀서 가라앉으니까 그 위에 있는 판이 어떻게 될까? 부딪히겠죠. 움직여서. 그럼 이런 또 경계가 어떻게 될까?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발생하겠지. 그래서 판이 있으면 판의 이 경계 부분에서 어떻게 지진, 화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다?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거의 어떻다?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데서. 판의 중심부는 거의 지진, 화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데는 거의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일어나죠. 그리고 너는 일본이 지진,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이 경계 옆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 화산이 엄청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지도 위에 요거 지진대하고 화산대의 특징점들이 조금 더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자세하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요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긴 띠 모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점치 켜져 있는 거 보면 이제 띠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거기가 뭘까? 그 띠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판의 경계가 되는 거죠. 네? 거기가 판의 경계. 그리고 빨간 점하고 파란 점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태평양 주변부. 태평양 바다 어딘지 알아? 다 알지? 사회에서도 배우지? 태평양 주변을 거쳐서 전 세계에 지진 화산의 대부분이 일어나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환태평양 지대라고 그러거든. 환태평양.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태평양 주변부. 여기가 전 세계의 지진 화산의 대부분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불의 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산이 원체 많이 커져서 불의 골, 고리같이 생겼죠. 주변. 자, 뭐 이 정도 한번 봐주시고.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판의 구조만 좀 알아보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니네 아침 시간이라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오른쪽에 판의 구조 조금만 더 보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매주 얘기하지만 아침 수업이 힘들어. 좀 기운 차리고 하시고. 선생님들 힘들어요. 아침 일찍 나오려면 잠도 선생님 한 5시간밖에 못 자고 나오는데. 동현이 몇 시간 잤어? 5시간? 너 뭐 했어 어제? 어? 그래? 지금 몇 시간 잤어? 8시간? 지금 많이 잤네. 권영이는? 모르겠어? 그래, 저기 뭐야. 준영이도 안 물어보면 그러니까. 준영이 몇 시간 잤어? 5시간? 너도 뭐 했길래 이렇게 늦게 잤어? 그래? 공부하느라고 다들 바쁘구나. 자, 판의 구조.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껍데기, 우리가 살고 있는 껍데기를 판이라고 그랬는데, 판의 두께는 평균 잡아서 한 10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구 껍데기 판이 그러니까 약간 더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평균 잡아서 한 100kg 정도 되고, 지구 겉에 이 판의 개수가 한 10여 개 있대요. 이 겉에 있는 10여 개의 판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막 지각변동이 경계 부분에서 생기는 거야. 자, 그럼 판은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라고 하자.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하자. 너네 대륙에 있는 지각을 뭐라 그러지? 대륙 지각, 그치?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은 뭐라 그러니? 해양 지각.
근데 누가 더 두껍다 그랬니? 대륙이 두꺼워니? 해양이 얇고. 그리고 지각 밑에는 뭐가 있니? 멘틀. 그치? 지각 밑에는 멘틀. 근데 판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각만 가지고 판이라고 하진 않아요. 지각하고 여기가 멘틀이잖아. 멘틀의 윗부분은 이제 상부 멘틀. 상부 멘틀. 여기를 합해서 판. 여기 판. 다시 얘기할게.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판같이 생겼다 해서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대부분 고체로 돼 있어서 암석권 이렇게 돼 있고 암석권. 그리고 밑에가 이제 본격적인 멘틀 부분이거든.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판 밑에. 이 연약권에서 어떻게 돼? 멘틀 대류가 일어나. 멘틀 대류. 또 이 연약권이 움직여 다니니까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됐나요? 그럼 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다? 그렇죠. 대륙 쪽에 있는 판. 이거를 대륙판. 그럼 바다 쪽에 있는 판. 무슨 판? 해양판. 그럼 처음이니까 이거 적어줄게요. 대륙판은 뭐다? 대륙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대륙판. 그지? 그럼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해양판. 됐죠? 누가 더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요. 해양판이 얇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봐봐. 밀도가 누가 더 크냐면 밀도가 뭐지?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얼마나 속이 빽빽하냐, 꽉 차 있냐.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지구원 배울 때 지각 중에 어떤 게 밀도가 더 크다 그랬죠? 해양 지각. 그래서 판도 얘가 밀도가 더 커요. 얘가 밀도가 작아요. 이거 알아둬야 되는데 밀도가 왜 중요하냐면 판이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 만약에 밀도 작은 판하고 밀도 큰 판이 부딪혔어. 네? 그러니까 밀도 작은 대륙판하고 밀도 큰 해양판이 부딪혔어. 그 밀도 큰 게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무겁겠지, 그치? 그럼 걔가 어떻게 될까? 밑으로 들어가요. 땅속.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 이거 저번에 직관할 때, 지각할 때 잠깐 가르쳐줬어요. 해양판은 대부분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과학자들이 옛날에 알아낸 거니까 조사해서 우리는 열심히 받아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판은 이런 거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거야. 판은 지각만 가지고 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네? 상부 멘틀까지 포함해서 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139쪽에 이제 맨 밑에 지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 되는 판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어딘지 보고 있니? 139쪽 맨 밑에?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화살표 나와 있죠. 그게 뭐야? 전 세계 판들이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그럼 판들이 이동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 판이 있을 때, 판과 판이 있을 때 이렇게 판과 판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다음에 판가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보면은 판가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화살표를 보면.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요거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미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쪽에 판이 있어요. 봐봐. 이쪽에 판이 있고 이쪽에 판이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판과 판이 벌어져요. 벌어지는 이런 경계를 발산형 경계. 발산이 퍼진다 그런 얘기야. 퍼진다. 너네 이제 몇 년 있다가 군대 갈 텐데, 군대 가야지, 그지? 근데 보통 대학교 1학년 졸업하고 많이 가니까 몇 년 안 남았어. 고등학교 3년하고 대학교 1년하고 한 4, 5년 남았겠다, 그지? 군대 가면은 가끔 쓰는 말인데 발산하라 그러면은 퍼져라 그런 얘기야. 뭉쳐있지 말고. 너네 한 곳에 군인들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 적군이. 거기다가 대포 하나 쏘면 다 죽을 거 아니야, 그지? 퍼져라, 뭐, 발산이 퍼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이는 경계를 뭐라 그러죠? 배운 사람도 있잖아. 수렴. 수렴이 모은다 그런 얘기야. 그래, 의견 수렴한다 그러면 뭐야? 의견을 모은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어긋나는 경계가 있어요. 이거는 보존형 경계예요. 보존형.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쉬었다가 조금 자세하게 할 건데, 요거만 하나 더 볼까? 그러면 판을 이동시키는, 여기다 쓸까? 중요하니까.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원동력이 뭐야? 힘이라는 거죠. 계속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판이 왜 움직여 다녀?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치? 네.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힘은 멘틀, 대류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고. 자, 뒷장에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가로판 채우기 문제 있네. 요거만 풀고 좀 쉬세요. 졸린 사람은 좀 자고. 네? 혹시 배고픈 사람은 저기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갖고 오시고, 같이 못 먹었거나 그런 사람은 자, 판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자 이제. 자, 판의 경계가 아까처럼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이 고등학생들이 이거 판의 경계에서 조금 문제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잘 배워두세요. 자, 판의 경계 중에 발산형부터 먼저 하자. 발산형. 자, 여기 땅덩어리가 있어요. 땅덩어리를 옆에서 잘라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판, 여기도 판. 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각하고 멘틀의 윗부분 포함해서 판이라 그런다고 얘기했고, 근데 얘가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야. 벌어지는 여기 경계가 뭐? 발산형. 그럼 벌어지려면 밑에 있는 멘틀이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상승해야죠. 이렇게 상승해야지 올라와서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지.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온도가 높은 데가 가볍다고 했지. 그럼 상승하는 부분은 이 멘틀 부분 온도가 어떤 거? 높은 부분. 온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상승을 하면 위에 있는 판은 발상, 벌어진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여기 판이 있어요. 땅덩어리 판이 있어요. 여기도 판이 있어요. 그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져. 네? 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할까? 벌어져요. 그 벌어지면 여기가 뻥 뚫리니? 네? 땅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여기가 뻥 뚫리는 거야? 아니죠. 밑에 있던 멘틀이 어떻게 돼? 올라오잖아, 그치? 그러면 판과 판이 벌어지면 밑에 있던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여기를 채워요. 그러면 채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원래 있던 판보다 이 판이 더 넓어지는 거야, 좁아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발산 부분은 판이 생성되는 부분. 판이 만들어집니다. 판이 생깁니다.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발산형 경기에서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해양판이니까 보통 바다 밑에 이렇게 있겠지. 바다 밑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질 때 밑에 있던 멘틀이 상승하면은 지하에 있던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는 거지, 그지? 그럼 보통 화산이 터져요. 화산이 이렇게 뽕 터지는데 이렇게 솟아 나올 수도 있고 바다가 깊으니까 보통 요 안에서 이렇게 화산이 터져서 나올 거예요. 해저 화산. 근데 여기 화산이 터져 나오는 이 분화구가 있어. 여기를 열곡이라고 해요. 지금은 옆에 잘라서 그랬지만 이게 어때? 봐봐. 판이 넓잖아. 그리고 여기 벌어지는 이 경계 부분은 어떻게 돼? 화산이 생기죠. 근데 이게 판의 경계가 기니까 화산이 이렇게 쭉 이어지겠지, 그치? 쭉 이어질 때 이 분화구 터져 나오는 곳을 열곡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화산에서 이 높은 데 있어요. 요거를 해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열곡하고 해령하고 위치가 어떨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 맞니? 그래서 보통 해양판 벌어지는 발산형에서는 해령을 많이 써요. 해령. 열곡이나 해령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발산형에서 해양판하고 해양판은 해령을 중심으로 발산,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지하에 있던 물질이 터져 나오니까 화산이 터지겠죠? 화산. 지진 발생할까, 발생 안 할까? 지진 생기죠. 야, 여기 있던 땅이 어떻게 돼? 벌어지니까 끊어지겠지. 그럼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생기죠. 너네 지진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다 그릴까? 여기 땅이 있어요. 너네 낮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요거를 천발 지진 이렇게 얘기해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신발 지진이에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중발 지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나눠. 낮은 곳, 중간, 깊은 곳. 지진 발생한. 그리고 너네 지진 발생한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진원이라 그래. 지진 발생한 지점. 알아둬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신발 지진은 진원이 깊은 거야, 낮은 거야? 깊은 거죠. 그럼 천발 지진은 진원이 낮은 거죠. 얕은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진 발생한데 진원. 그러면 얘는 봐봐. 열심히 하고 쉬자. 선생님은 주의가 빨리빨리 진도 나갈 때까지 빨리빨리 나가고 쉬는 시간 많이 주는 게 니네들도 좋고, 그치? 선생님도 잠깐 쉴 수 있고 빨리 나가고 좀 쉬자. 얘는 봐봐. 겉에 있는 땅이 벌어지면서 끊어져요. 그러면 지진이 얕은 곳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 천발 지진이 발생해요. 이 깊은 곳은 지금 땅이 끊어지지가 않잖아, 그치? 자, 그래서 발산형 이런 지각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둘 게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얘는 원래는 그 2학년 때, 고2 때 지구과학 할 때 잘 나오는 건데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알아두세요. 자, 무슨 그래프냐면 여기가 해령이래요. 그러니까 땅덩어리 잠깐 그리면 여기 판이 있고요. 판이 있어요. 그럼 판과 판이 벌어져요. 벌어지는 요 경계 부분이 뭐라고? 해령. 네? 요 경계 부분. 해령이. 해령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은 퇴적물의 두께나 암석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너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해령 있어요. 경계. 해령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나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보자. 봐봐. 여기서 화산이 터지면은 지하에 있던 물질이 어떻게 돼? 막 뿜어져 나오겠지, 그치? 그럼 뿜어져 나와서 밀려간단 말이에요. 좀 점차 밀려가. 그래서 밀려가서 이쪽에 쌓여요. 쌓여서 조금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땅이 어떻게 되냐면 판이 가운데 화산이 이렇게 터져서 해령이 있어. 그럼 해령에서 멀리 가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막 지하에 있던 물질이 막 터져 나와서 이제 암석이 돼. 그럼 얘가 가서 막 쌓이는 거야.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두께가 가까운 데보다는 두꺼워져요. 퇴적물들이 자꾸 쌓여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암석의 나이를 조사를 해보면 여기 있는 거는 해령 근처에 있잖아. 그럼 최근에 터져 나와서 돌이 된 거야. 그래서 나이가 어려. 근데 여기 있는 돌은 옛날에 터져 나와서 돌이 됐는데 밀려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이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고 암석의 나이도 많아진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발산력에서 자, 판과판이 벌어지는데 발산력이죠? 그럼 멘틀이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천발 지진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을 한번 봅시다. 대륙이 벌어질 수도 있지, 그지? 그 대륙이 벌어질 때, 요 벌어지는 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열곡대라고 해요. 열곡대. 선생님 아까 요거 열곡이라며요. 이름이 달라니? 그러니까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질 때 여기를 열곡이라고 그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벌어질 때 요 경계를 뭐라 그래? 열곡대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해양판이 벌어질 때는 해령이라는 말을 보통 쓰고, 대륙판이 벌어질 때는 뭘 쓴다? 열곡대라는 말을 써요. 이 경계가 이렇게 길게 있지? 열곡대가 길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요? 그럼 선생님,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지는 곳은 왜 안 해요? 그런 곳은 지구에 없어요. 그래서 안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 해양 벌어지는 곳하고 대륙 벌어지는 발산량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발산량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 141쪽에 밑에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자. 수렴형. 선생님만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니네는 지루하고. 그러니까 발표 수업 한번 좀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발표 수업은 또 싫다고. 권영아, 진영아, 발표 수업 어때? 우리 뭐 하나 공부해 와서 조사해가지고, 응? 니네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니까 발표도 한번 해보고. 네? 안 지루해? 괜찮아? 너네 학교에서 발표 수업 같은 거 안 했나? 자, 그리고 너네들이 보통 남자애들이 말이 좀 별로 없어갖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남자라서 지금 여자들도 말 없는 애들도 많은데, 근데 보통 여자 학생들이 좀 말이 많죠. 그 수업 시간에도 좀 대답이나 뭐 얘기들 많이 하니까 좀 덜 지루한 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너네도 예쁜 여학생 있으면은 더 수업이 더 활기찰 텐데. 자, 수련회만 보자. 146쪽. 수련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부터 할까? 자, 여기 대륙판이 있대요. 대륙판. 이쪽에 해양판이 있대요. 해양판. 수렴형이 뭐라 그랬지?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 부딪히는 거. 그지? 그럼 부딪히려면 밑에 있는 멘틀이 어떻게 돼야 돼?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하강이죠. 이렇게 하강. 그럼 멘틀이 하강하는 곳은 온도가 높은 데가 낮은 데. 낮은 데. 온도가 낮을수록 무겁고 밀도가 커지거든. 여기서 내려오죠.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대륙판, 해양판이 부딪히는 곳이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또 부딪히는 곳도 있고,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돼. 자, 좀 보자. 맨 처음 얘부터.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힌대요. 그 부딪히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럼 누가 하나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아까 지금 그 밀도가 중요하다고 한 건데,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누가 밀도가 더 크다 그랬니? 얘가 밀도가 작고요. 얘가 밀도가 크다 그랬어. 그래서 밀도 큰 게 무겁다는 얘기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 해양판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해서 얘를 파고 이렇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도가 큰 게 무거우니까. 자, 그러면 수렴형은 판하고 판이 있는데 부딪혀서 밀도 큰 게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판이 점점 없어지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수렴형은 판이 어떻게 되는 거다? 소멸하는 것이다. 판이 소멸하는. 아까 발산형은 판이 생성.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형을 보면 판과 판이 부딪힐 때 이렇게 움푹 파인 골짜기가 생겨요. 이 골짜기를 해구라고 해요. 해구. 아까 해령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수렴형은 해구라 그러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갔잖아. 요 파고 들어간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섭입대라고. 섭입이 파고,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럽니다. 들어갔다. 섭입대. 그리고 알아야 될 거 되게 많아. 여기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생각해보자.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 여기가 어떻게 돼?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파고 들어가. 그러면 지진이 발생해요. 겉에 부분 부딪혀서 무슨 지진? 선발 지진. 근데 얘가 계속 파고 들어가지. 그럼 요 옆에 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중발 지진, 신발 지진. 그래서 요거 수렴형은 있잖아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나요.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화산 안 터질까? 터질까? 화산. 준영아 배웠다며. 화산 터져 안 터져? 터져? 화산 터져요. 잘 봐. 얘가 파고 들어가면은 보통 이런 경계 부분에 마찰이 생기니까 이 옆에 땅하고 암석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고, 이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화산이 터질 수가 있어요. 또는 얘가 파고 들어갈 때 지하에 마그마가 있었으면은 그 마그마에 충격을 줘서 얘가 터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화산도 터져요. 그런데 이런 화산이나 지진이나 지각 변동은 대륙판 쪽에서 일어날까 해양판 쪽에서 일어날까? 대륙판 쪽. 야, 이거 파고 들어가? 응? 그럼 여기서 충돌이 생기니까 지진이 막 발생하죠, 이렇게. 응? 지진이 막 발생해. 그리고 화산도 이쪽에서 터지지, 그치? 그래서 지각 변동은 대륙판 쪽에서 해양판에서 일어나죠. 됐니? 이게 이제 해양판, 대륙판, 수렴. 그러면 해양판 보자. 바다 밑에 해양판이 부딪혔어요. 마찬가지 멘틀이 하강이죠. 응?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강.
그러면 선생님, 얘가 밀도가 커요. 얘도 밀도가 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둘 다 밀도가 크지? 대륙판보다는 크잖아, 그치? 근데 해양판도 두 개 중에 밀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애가 있어요. 두 개 중에서도. 그럼 조금이라도 더 큰 애가 어떻게 될까? 얘가 들어가. 얘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 부딪히는 곳, 우쿠 파인 곳 뭐라 그래? 배구. 그치? 그리고 여기 들어간 부분은 뭐라 그래? 들어간 부분 섭입. 그리고 지각 변동은 뭐가 일어나? 선발 지진, 중발 지진, 또 뭐? 신발 지진. 그치?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지죠. 어디서 터질까? 왼쪽에서 터져, 오른쪽에서 터져? 오른쪽이죠.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여기가 막 마찰이 생기면서 마그마가 생기고 얘가 이렇게 터져 나와서 화산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판의 경계가 어떻다 했어? 길다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옆으로만 그려놨는데 판의 경계가 어때? 이 경계가 길다라 치기지. 그럼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화산이 뻥 터졌어. 근데 판의 경계를 따라서 또 뒤에서 화산이 뻥 터졌어. 또 뒤에서 화산이 뻥 터졌어. 이 경계를 따라서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그 화산이 뻥뻥뻥 터져서 이어져 버리면 이거를 호상열도라고 해요. 호상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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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1번이 화산섬이죠? 1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좀 이따 1번 한번 그려줄게. 호상열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해보 알아둬야 되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요. 대륙판은 밀도가 어떻다 그랬니? 크다 그랬니? 작다 그랬니? 작아요. 밀도가 작아요. 그럼 얘가 부딪혀요. 그럼 동현아, 얘네가 밀도가 작단 말이야. 너무 작어. 그럼 이거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밀도가 작아서 부딪혀서 이렇게 솟아올라요. 흙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꽝 부딪혀서 이렇게 솟아올라. 아까 조산운동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해서 산맥, 산이 만들어져요. 밀도 작은 대륙판이 부딪혀서 솟아오르면 산. 근데 이게 경계를 따라서 이어지면 뭐가 돼? 산맥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해요. 습곡산맥. 습곡이 뭐냐면 이 땅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습곡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게 땅과 땅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그 안에 지층, 땅이 휘어지겠죠. 그래서 습곡이 생기는 산맥이다. 밀도가 작아서 못 들어간다. 당연히 부딪혀야 되니까 멘트는 하강이죠. 너네 그 히말라야 산맥 들어봤지? 히말라야 산맥이 어디지? 나라 중에 무슨 나라 근처에 있니? 인도 쪽에 있는 거죠. 인도 쪽에. 중국하고도 약간 관련 있고. 인도 쪽에 있는 건데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서 이게 올라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이 아직도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높아져. 사람이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부딪히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
지진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기 인도 지역에 지진, 인도, 네팔 그런데 가끔 지진 나요. 그거 뉴스에 나오고 하잖아. 무슨 지진이 일어나? 겉에 천발 일어나겠죠. 천발 지진. 중발까지는 일어나요. 흙덩어리가 올라가는데 흙덩어리가 부딪혀서 아래쪽으로도 조금은 들어가거든. 그래서 중발 정도까지는 일어나는데 신발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얘네들은 파고 들어가니까 신발이 일어나지만 얘는 들어가는 게 없잖아, 그치? 신발은 안 일어나요. 그리고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화산. 이거 안 터져요. 이거 알아두세요. 화산 안 터져, 이거. 왜? 야, 얘가 겉에서 부딪혀서 올라가잖아. 그럼 지하에 있던 마그마는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화산 안 터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어? 화산 계속 터졌죠. 근데 얘는 안 터져. 자, 이렇게 이제 수렴의 경계 세 가지. 됐어요? 자, 수렴의 경계 세 가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존형. 몇 시간 수업을 건영이 전에 다른 선생님하고 할 때도 4시간 아니었어? 네. 맞지? 그래도 4시간이 참 힘들어, 그지? 지루하고. 선생님은 그나마 좀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 되게 조금씩 주시더라고. 여기는 어때? 그 뭐야? 준영이는 저기 복주리 선생님하고 그랬다 했잖아. 쉬는 시간 많이 주셔? 안 주셔? 그래도 한두 번은 쉴 거 아니에요? 몇 번씩 주시니? 한 시간에 5분 정도? 그럼 화장실만 갔다 오고 거의 물 마시고 그냥 해야 되겠다? 저기는? 건영이는? 신이는 두 번인데. 어? 신이는 두 번인데. 2번. 첫 번째 시간에 15분 쉬고. 그다음에 5분? 오, 심지어 별로 안 주시는구나. 근데 너네도 힘들 거 아니야? 선생님도 지금 보면은 너네같이 4시간 동안 막 공부하라고 앉아있으라 그러면 막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응? 그래요. 봅시다. 보존형 경계 142쪽에 맨 밑에 하고 143쪽에 위에 나와요. 보존형. 보존형은 왜 보존형이라고 하냐면은 판이 말 그대로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형이야. 아까 발산형은 어떻게 됐니?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발산형. 판과 판이 발산하면서 판이 어떻게 돼? 새로 생기지. 생성. 수렴형은 하나가 들어가면서 소멸하지. 근데 보존형은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아요.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땅덩어리를 얘는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볼게. 여기 땅덩어리가 있대요. 그 판이 있대요. 판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해령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해령이 있어. 자, 해령은 무슨 형경계? 무슨 형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니? 발산형이었죠, 발산형. 해구는 수령. 그지? 자, 그럼 여기 해령이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판이 어떻게 돼? 발산. 여기 해령이 있으면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 발산. 아니, 그럼 여기는 발산. 일로 가겠죠?
여기는 발산. 일로 가겠지? 그럼 판이 이렇게 움직여. 여기까지 됐니? 그럼 어디가 보존형이라고 하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과 판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냥 어긋나지. 어긋나면은 이 땅덩어리 판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죠.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판이 새로 생겨? 판이 하나 없어져? 아니죠. 앉아. 어디 앉을래? 이거 무슨 일이 있다 그랬지? 학교에 바뀐 그 동아리야 뭐야? 동아리야? 근데 오늘 토요일 날 한다 그랬어? 잘하고 왔어? 악기 뭐 하는데? 호름? 오, 호름 불 줄 알아? 그렇게 괜찮네 이거. 얼른 책 꺼내보고. 책 어디냐면은 143쪽이에요. 143. 그래서 보존형은 판과 판이 어긋나가지고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를 않아요. 보존된다 해서 보존형이고, 그럼 여기는 판과 판이 어긋나니까 끊어지겠지. 땅 끊어진 걸 뭐라 그러냐면 단층이라고 해요. 단층. 땅이 끊어진 거. 아까 땅이 휘어지는 거는 뭐라 그러지? 땅이 휘어지는 거? 습고. 땅이 끊어지는 거? 단층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단층의 이름은 변환단층이에요. 다시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 보존형 경계. 그리고 여기 어긋나는 이 경계는 땅이 끊어질 거란 말이야. 끊어지는 여기 부분은 변환단층. 그럼 지진 발생할까? 지진 발생 안 할까? 여기 땅이 끊어지는데? 지진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이제 땅이 끊어지면 당연히 땅이 흔들리지. 지진 발생이야. 무슨 지진? 천발, 중발, 신발 중. 천발. 겉에 땅이 끊어지죠. 다원이는 영상 찍어놨으니까 그거 봐야 돼. 여기서부터 한번 보고. 그래서 겉에 땅이 끊어져서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깊은데 중발, 신발은 안 일어나죠. 영향이 없죠.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화산 안 터져요. 왜? 이 겉에만 끊어지는 거지 지하의 마그마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판의 경계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의 특징점을 좀 알아봤고, 그럼 아까 전에서는 일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거 한번 보자.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옆에 중국, 뭐 이렇게 러시아 있고, 일본이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그치? 근데 일본 앞바다에 보면은 판의 경계가 있어요.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일본 해구라 그래요. 해구? 건이도 지겹다 이제. 그래 기지개 한번 튀고. 봐봐. 해구? 해구가 발산형이었어, 수렴형이었어, 보존형이었어. 수렴형이었죠 아까. 뭐 다원이 지금 왔는데 알겠어? 끄덕끄덕거려. 이거 배운 적 있어? 알아? 자 봐봐. 일본 앞바다에 따라서 일본자가 들어갔고요. 해구가 있는데 해구가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대륙판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여기 포함하는 이쪽에 판이 있어. 대륙판. 선생님 바다에 있잖아요. 근데 이 큰 대륙 근처에 조금 있는 거고, 이 대륙판이야. 이 대륙판의 이름은 유라시아판이라고 해요. 유라시아판.
왜 이름이 유라시아일까? 유럽하고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에 아시아하고 이쪽에 가면 유럽 있잖아. 유럽까지도 연결된 큰 판이에요. 되게 큰 판. 책에 조금 이따 한번 나올 텐데. 응. 얘하고 요쪽 무슨 바다지? 태평양이죠. 태평양은 해양판이겠지? 얘가 부딪혀요. 옆에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여기 태평양판이 있는데 부딪혀. 근데 대륙판하고 해양판 중에 누가 밀도가 더 커? 해양판이 더 크지? 그 부딪히면 해양판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밀도가 커서 두꺼워서. 이렇게. 여기가 뭐? 부딪히는데 움푹 파인 데를 뭐라 그랬어? 해구. 네? 일본. 이게 일본 앞바다에 있어요. 이게. 그럼 이렇게 부딪히니까 경계 중에는 무슨 영역계? 수렴의 경계. 그러면 지각 변동을 보자. 야, 부딪히니까 여기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청갈 지진 또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서 중갈 지진 또 뭐? 신발 지진. 그럼 지진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 대륙판 쪽. 응?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쪽에서 일어나. 응? 그럼 일본이 여기 있어? 일본이 여기 있어 화산섬. 우리나라는 요 옆에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 일본은 요 부딪히는 해구 바로 옆에 일본이 있죠. 그럼 지진이 발생은 어때? 지진의 피해가 되게 심하겠죠. 얕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해구에서 좀 멀리 있으니까 지진이 발생해도 깊은 곳에서 일어나니까 피해가 좀 적겠죠. 됐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렴의 경계에서 지진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난다? 화산도 터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하에 마그마가 뻥 터져 나와서 일본 화산섬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경계를 따라서 어떻게 돼?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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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뻥 하면서 화산이 여러 개가 터져 나와서 이어졌어요. 화산이 이렇게 여러 개 이어지는 거 경계를 따라서 이거 뭐라 그래? 호상열도. 맞아? 아까 배운 거. 맞니? 일본이 이렇게 호상열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보자. 요 일본 해구에서 우리나라 쪽, 즉 대륙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되지? 진원이 지진이 발생한 곳이라 그랬어. 우리나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 우리나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가 어떻게 돼? 깊어지죠. 이런 특징 정도. 오케이. 이제 우리나라 주변 수렴의 경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밖에는 이제 143쪽에 보시면은, 거기 화산하고 뒷장에는 지진이 나오는데, 지진 나오나? 안 넘어가. 요거는 뭐 너무 쉬워서, 네? 정리 한번 하자. 시작. 지겹니? 자, 조금만 더 보세요.
자,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143쪽.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화산이 터지면은 화산에서 고체 성분도 나오고 액체 성분도 나오고 기체 성분도 나오는데 화산 터질 때는 화산탄 들어봤나? 막 감석 같은 게 막 퐁퐁 터지면서 날아가요. 화산탄. 뭐 화산 안개, 그래서 뭐 좀 큰 바위 같은 것도 막 퐁퐁 터져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화산재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화산 터지면 용암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화산 터졌을 때 화산가스도 나와요.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지표면으로 터져 나온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그 밖에 뭐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그 정도. 그리고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얘들 한번 볼까? 봐봐. 화산 터질 때 화산재가 나오는데, 화산이 터졌어요. 그러면 화산가스도 나오고 화산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 그럼 화산재가 굉장히 가볍거든. 먼지 같은 거야 거의. 그럼 얘가 한번 하늘에 뜨면 잘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잘 안 가라앉아. 그래서 몇 개월 또는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떠 있어요. 그럼 이 화산재가 떠 있으면 햇빛이 잘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햇빛이 차단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지게 돼요. 다시 봐요. 선생님 화산 터지면 뜨거우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용암이나 이런 뜨거운 물질이 나왔을 당시는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런데 화산재가 떠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차단돼서 기온이 떨어져요. 이 정도 알아두고, 그다음 밑에 뭐 화산에 의한 피해, 이거는 초딩도 알아야 되겠다. 초등학생도. 뭐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죠. 뭐 그거는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뒷장으로 가면 지진. 지진은 자 다 했어. 봐봐. 자 지진은 땅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건데 지진에 의한 피해들 뭐 당연한 것들이지. 지진 해일. 이걸 다른 말로 쓰나미라고 그러는데, 지진 해일이 뭐야? 바다가 있으면 바닷속에도 땅이 있죠. 땅 뭐라 그럴까? 판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럼 땅이 흔들리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돼? 땅이 흔들리니까 바닷물도 이렇게 출렁출렁 크게 흔들리겠지. 그래서 큰 파도, 그리고 쓰나미, 지진 때문에 만들어진 해일, 네?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밖에 뭐 산사태, 뭐 숲의 파괴, 물의 오염, 뭐 도로 공물 파괴, 뭐 당연한 얘기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지진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문제 있네요. 5문제. 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자. BMG. 5문제. 풀려져 있는 사람은 한번 다시 한번 보고.